우금은 위군의 오자양장 중 한 명으로 오랜 세월 조조를 따랐던 뛰어난 장수이자 모범 군인이었습니다. 관우가 무서운 기세로 북진하자 조조는 천도논의를 할 정도로 놀라 까무라쳤는데, 이 구원군의 총대장으로 우금을 택했던 것은 그가 어느 정도의 신임을 받는 장수였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나 기대와 달리 우금은 떡실신당하고 관우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홍수가 났는지 수공에 당한 건지 몰라도 완전히 수몰도의 전투불능이 된 조조군과 달리 멀쩡히 공세를 퍼부은 관우에게 우금의 7군이 대패한 것이죠. 이 와중에 방덕은 항복을 거부하다 참수당해 우금을 상대적으로 더 초라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조조는 30년을 내 곁에서 싸운 우금이 방덕만 못하다니 라고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비록 굴욕을 무릅쓴 항복으로 병사들은 살릴 수 있었지만 자신은 명성을 잃었고 끝내 손권에 의해 위나라에 송환돼서도 조비에게 모욕을 당해 병이나 죽고 말았으니 별로 영리한 항복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천하임에도 최씨 일족을 등에 업고 유표의 후계자가 된 유종은 기분 낼 틈도 없이 조조의 남하에 항복하고 맙니다. 하필 자신을 지지한 최씨 일족이 항복을 주장하는 바람에 유종으로선 뭘 해볼 수가 없었으니 충성심보단 자신의 안위가 최우선이었던 호족 세력의 대표적인 단면이었죠. 그나마 왕위라는 인물이 방심한 조조를 습격해 죽이면 천하를 평정하는 것도 꿈이 아니라는 진언을 올렸는데, 거기까지 하기에 유종은 또 너무 소심했고요. 자치통감을 쓴 호삼성은 유종이 왕위의 조언을 들었다면 조조는 끝장났을 거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빠른 포기로 항복을 받아들인 유종의 순순함은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장선은 촉한의 매국노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로 종해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병사를 끌고 항복해 총멸망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기막히게도 무흠의 도독이었을 때 일처리가 시원치 않아 좌천된 걸 가지고 두고두고 한스러워했던 게 원인이었다네요. 함께 양평관을 지키던 부첨은 나가 싸우자는 장서의 꼬드김에 지키기만 해도 이길 걸 괜히 출전했다가 지기라도 하면 국가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 라며 거절했는데, 이 멋진 말을 듣고서도 장서는 아랑곳 않고 그럼 내 식대로 할게 라며 밖으로 나가 항복해버렸죠. 부첨은 장서가 밖에서 싸우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가 갑작스런 위군의 공격에 양평관을 뺏기고 본인도 전사하고 말았으니 되도 않는 이유로 나라를 배신하고 동지를 죽인 장서는 참말로 양아치였네요. 전씨 가문은 동호의 명성 높은 가문이었는데 일족들끼리 싸움으로 내분이 일어나자 형제가 나란히 위나라에 항복하는 추태를 저지릅니다. 이에 종회는 제갈탄을 구원하러 온 수춘성의 전씨 일가에게 건업에 있는 남은 가족들도 손침이 다 죽인다더라고 거짓 편지를 보내고, 이해소가 수춘의 전씨 일가들마저 다 항복해버리죠. 이 대규모 항복으로 손권의 사위이기도 했던 전종의 일족들은 크게 쇠퇴해서 오나라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쇄항복의 스타트를 끄는 전이 형제는 그 계기로 보나 결과로 보나 멍청하기 짝이 없는 항복을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엄베코는 호걸로 소문난 동생 엄여를 보내 무서운 기세의 손책과 화해를 시도하지만 손책은 엄여가 가짜는 인물이라 여겨 창을 던져 죽이는 충격과 공포를 선사합니다. 기겁한 엄베코는 성에 산을 쌓고 버텼지만 결국 패해서 허소에게 달아나는데요. 인물평의 달인이던 그 유명한 허소가 받아준 걸 봐서 손책의 디스와 달리 엄베코가 단순한 도적의 무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덕왕께선 기어이 끝장을 보겠다고 또 손책을 공격했는데 이게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엄베코는 결국 손책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 그대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바보 아냐? 손책이 엄여를 그렇게 죽였는데 항복하면 자긴 살려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뭐 하긴 싸웠어도 죽었겠지만. 미축과 미방 형제는 서주에서부터 유비의 곁을 지킨 충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부유했고 명성이 있어 조조로부터 각기 영군 태수와 팽성상의 직위를 받았음에도 몽땅 차버리고 유비를 따라 떠도는 걸 택할 정도였죠. 익주가 평정된 후 실권자는 제갈량이었지만 미축이 관직은 더 높았으며 미방 역시 관우 다음 가는 형주의 2인자로 두터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방은 보급품을 홀랑 태워먹는 치명적 실수로 관우의 분노를 샀고 처벌이 두려워 벌벌 떨다 급기야 손권에게 항복, 관우의 본거지를 통째로 넘겨주고 맙니다. 이럴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아니 관우가 무서우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만회하면 되잖아요. 그러긴커녕 미방은 유비군의 근간을 맡아놓고 항복을 해버렸으니 관우는 고립돼서 죽고 유비는 형주를 되찾으러 일흥대전을 일으켰다 죽고 형인 미축마저 부끄러워 시름시름 앓다 죽고 말았으니 뭐 더
말이 필요한가요? 청주자사 시절 누적된 삽질로 후계자 싸움에 밀려난 원담은 원소 사후에도 한참 어린 동생 원상을 인정하지 않고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업에서 힘을 합쳐 조조를 무찌르는 데 성공했고, 이에 조조는 나 때문에 이놈들이 힘을 합치고 있으니 당분간 관망해야겠다 하고 전략을 수정. 형제는 곧바로 반목했고 결국 원담이 조조에게 항복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죠. 원담은 이 항복으로 불리하던 전세를 뒤집고 원상의 세력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조조가 이걸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결국 원담은 원소의 적자로 태어난 선택받은 신분에도 불구 일개 병졸에게 목숨을 구걸하다 죽는 구질한 최후를 맞았으니 동생을 이기기 위해 가문의 적에게 항복한 희대의 멍청함 이 부른 비극이었네요. 등해가 검각을 후해 촉한의 숨통을 조여오고 제갈량의 아들 제갈천마저 전사하자 촉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성도 안의 여론은 결사항전과 남중으로 피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오직 단 한 사람 초주만이 항복을 주장했는데 유선은 이 말을 넙죽 받고 항복을 선택합니다. 유선의 이 항복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는데 그의 아들 유심은 일가족과 자살하였으며 위나라의 원주는 유선이 항복 안 했으면 등해랑 종해는 굶어 죽었을 거라 했고, 오나라의 화핵과 육계 역시 촉은 굳게 지키기만 해도 만대를 보존했을 거라고 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낸 유비의 창업과 과로사한 제갈량의 눈물겨운 노력까지 유선의 항복은 모든 것을 비웃듯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본인이 이후 안락한 삶을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선의 항복을 옹호해주기엔 당대나 지금이나 여론상 너무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조진의 아들 조상은 사마이의 노환을 틈타 정권을 장악했는데 알고 보니 사마이가 골골대던 건 다 연기였고, 조상이 황제를 모시고 고평릉에 참배를 나간 틈에 쿠데타로 낙양을 점거해버립니다. 사마이의 재빠른 움직임에 조상은 멘붕했는데 이때 병권만 걷어갈 테니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이 날라왔어요. 사실 조상은 낙양을 잃었어도 황제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이를 공격할 명분과 군대는 충분히 세고 넘쳤습니다. 아니면 천하의 사마이가 정권을 잡을 절호의 찬스에서 자신을 방구석 늙은이로 만들고 국정을 농단한 조상을 살려준다, 이걸 믿는다고요? 조상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마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파악했어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마이는 황관 장당을 고문해 조상 일족이 역모를 일으키려 했다는 거짓 증언을 받아냈고, 결국 사마이를 믿고 항복한 조상은 삼족이 멸해지는 대참사를 맞았습니다. 이 일로 조씨 왕조는 사실상 불구가 되었고, 얼마 안가 사마씨에게 나라를 선양하고 말았으니 본인 살자고 한 항복이 가장 멍청한 악수가 되었네요. 혹시 모르죠. 진나라가 강성한 대국으로 번성했으면 구국의 결단을 한 중국사의 영웅이 됐을지도요. 등해가 서척 침공전에서 은평을 넘어 우회한 사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이때 등해는 산을 뚫고 다리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절벽에서 굴러가며 행군을 했는데 지리도 잘 모르는 탓에 강류관이라는 관문 앞에 도착해 완전 망했어요가 돼버렸죠. 하지만 진짜 반전은 거짓골로 도착해 탈영자가 속출하던 등해군에 강유관의 책임자 마막은 일말의 저항 없이 문을 열고 항복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동습은 방어 임무를 받자 태풍이 부는데도 배위를 지키다 익사했고, 우금 역시 아군에게 모함받는 와중에도 임무가 우선이라며 참호를 파고 영체를 지켰습니다. 이렇게까진 못할 망정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이라뇨. 여기서 등해에게 길을 내주면 성도까지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당시에 등해군은 도저히 강유관을 뚫을 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웬만한 창저리를 갖다 놔도 저기서 냅다 항복할 사람은 진심 3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람이 없나? 어찌나 말이 안 되는지 마막이 등해와 사전에 내통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을 정도지만, 등해는 애시당초 강유관에 우연히 도착했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몸을 묶어 항복해 나라를 갖다 바친 유선의 항복은 더 말할 필요 없이 멍청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걸 가능하게 만든 마막의 항복이야말로 분리수거조차 불가능한 오물급 인간 마렉이라는 호칭이 손색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